똑같은 날에 태어나 똑같은 경험을 쌓아왔는데도 성공을 거두어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 같은 일을 하는데 늘 운이 따라 실적이 좋은 사람과 반대로 도통 성과는 나지 않고 주변과의 마찰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왜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데도 일은 풀리지 않고 크게 돈을 쓰는 일이 없는데도 통장 잔고는 비어만 가는 것일까? 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일까? 이처럼 세상에는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데도 그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거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만큼 늘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나는 이렇게 늘 일이 풀리지 않아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매사가 잘 풀리지 않고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의도치 않은 곳에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인생이 초라하고 서글프다고 느끼는 까닭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나는 1급 건축사로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설계하는 일을 해가며 자신의 목표나 바람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과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간의 가치를 여기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의 공간이 개선되면서 일에서 성과를 이루고 공부가 잘 되고 힘들었던 집안이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방이나 사무실과 같은 공간이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이 나는 그동안 건축사로서 수천 명의 사적인 공간을 설계해왔다. 이 중에는 연매출 수억 원대의 CEO의 자택, 작은 병원을 대형 병원으로 키워낸 의사의 서재, 전국 실적 1위에 빛나는 보험왕의 사무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업실과 별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는 4,000명이 넘는 이런 성공한 부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설계하며 공간과 작업 능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성공한 부자들을 곁에서 지켜본 결과 그들은 결코 선천적인 재능이나 막연한 운이 따라주어서 성공 가도를 달린 게 아니었다. 그들 역시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부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언제나 주변 환경을 정돈함으로써 자신이 만든 환경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결정적인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인생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만족스러운 현재에 이를 수 있게 해주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즉 행복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일수록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가꾸는 일에 철저히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방을 꾸미고 정돈하는 일이 운명이나 능률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사는 곳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영혼이 바뀌면 곧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때문에 주어진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머무는 방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부자들은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위해 자신의 공간에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공을 들일까? 성공한 부자들에게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다. 그들에게 집은 하루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곳이자 자신이 가진 기량을 길러주고 꿈을 이루기 위한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집이라는 장소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인생의 좋은 흐름에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끼치는 영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다.
반대로 늘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어지러운 환경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발 디딜 틈조차 없는 현관, 채광이 전혀 안 되는 음습한 침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체력과 좋은 기운을 빼앗기게 되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의 에너지마저 강하게 저하시킨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컨디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집에는 분명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고 반대로 뭘 해도 안 되게 만드는 에너지도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다. 다시 말해 집과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고 그 영향이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집에 애착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물론 깨끗하게 쓸고 닦거나 물건을 정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보다는 조금 더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치밀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공간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길을 주고받는 일종의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랑하고 가꾸어야 집에는 건강한 기운이 흐르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우고 버리기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는 물건이 넘친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당장의 소유욕에 사로잡혀 고가의 물건을 사모으기도 하고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다 보면 점점 더 마음은 불편해지고 집안도 어질러지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고 남은 물건은 제대로 수납하고 정리하며 채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불필요한 가구를 없애고 잡다한 물건만 정리해도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채 사는 경우가 많다. 집안에 쌓아둔 물건 중에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는 물건이라면 버리는 게 상책이다. 지금 한번 우리 집의 방과 거실, 주방과 현관을 둘러보고 왠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물건이나 가구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자. 단지 가격이 비싸서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마음에 안정과 평안함을 주는 물건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아니라면 미련 없이 버리면 된다. 수납을 할 때도 계절에 맞게 잘 정리하되 선반이나 서랍을 너무 꽉 채우면 좋은 기운이 흐를 공간까지 막아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은 비워내고 적당한 물건만을 남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청소기를 돌려보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산뜻한 공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수학에서는 화장실을 깨끗이 하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내가 방문했던 부자들의 집은 하나같이 화장실이 아주 깨끗했다. 어제 막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양 반짝반짝 빛났고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을 만큼 청결했다. 화장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화장실이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매사에 집중도 잘 하지 못한다. 반대로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에 분명하게 해내는 성향이 있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일에 있어서도 높은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화장실을 보고 집주인의 능력과 기륭을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장소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비해 습하고 무거운 기류를 만들어내기 쉬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와 통풍, 위생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집 상태가 더럽고 어수선한 것처럼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내 마음 또한 지치고 나태해졌다는 뜻일 것이다. 당장 화장실을 청소해 보도록 하자.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면 청결한 기운이 스며들어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건강과 재물운 또한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좋은 장소에 가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또 수많은 경제 경영 도서에서는 1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를 자주 이용하고 체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는 한다. 나는 이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특정한 공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나 분위기를 체험함으로써 나는 이런 좋은 장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나에게 맞지 않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그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나 표정 등을 느끼며 그 장소에 축적된 좋은 기운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위화감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신기하게도 거기에 맞춰 자존감도 높아진다. 또 이런 최고급 장소에서 겪은 체험들은 성공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학업에 있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공간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하기 위해 꾸준히 마음을 기울인다. 환경이라는 그릇이 변하면 그 안에 담긴 자신도 저절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고의 공간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는 또 하나의 자기 투자인 셈이다. 이처럼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꾸준히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기 개발을 이루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 바쁜 경영자나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24시간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실제로 내가 보았던 성공한 부자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무척 여유 있었다. 물론 일에 몰두할 때는 120% 전력을 다해 일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업과는 관계없는 취미생활을 즐기며 가열되었던 두뇌를 쉬게 하고 편안한 여유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취미라 해서 반드시 돈을 많이 들이거나 요란스럽고 거창한 것은 아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린다면 자신도 옆에서 창작 활동을 하거나 식후에 베란다에서 간단히 술을 한잔 하는 것. 또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휴식을 말한다. 일상 속에 여러 골치 아픈 일들을 잊고 다른 일에 몰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이는 꼭 성공을 이룬 부자라 해서 누리는 여유가 아닌 누구라도 자신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일이다. 취미활동방이 따로 있는 넓은 집이 아니더라도 좁은 원룸이라도 상관이 없다. 방 안 귀퉁이에 기타 하나를 놓아두고 틈틈이 연주를 즐긴다거나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 피로를 푸는 시간,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편안하고도 여유로운, 저절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훌륭한 기분 전환제가 되어준다. 이렇게 꼭 거창한 무엇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나의 공간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일의 생활도 내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집을 잘 가꾸고 그 안에서 에너지를 확실하게 충전하면 활력이 생겨나 일도, 운도, 건강도, 심리 상태도 좋아지게 되니 자연히 성공과 부를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만의 고난이 있고 굴곡을 겪으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승진을 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내가 지닌 환경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크게 바꾸지 못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공간을 가꾸면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달라진 영혼은 몸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좋은 환경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세월의 다양한 사람들의 공간을 완성하며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이다. 만약 나의 삶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해 혼란스럽다면 일단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점검해 보기를 권유한다. 분명 환경 속에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힌트가 숨어 있을 것이다. 환경이 정돈되면 태양이 포근하게 나를 비춰주는 것처럼 기분 좋고 순탄한 인생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공간의 변화가 나의 인생의 환한 등대가 되어줄 것이다.